안녕하세요. 인생한방입니다. 오늘은 증시 안정펀드, 증안펀드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최근에 이슈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투자하는 입장에서 꼭 알아두셔야 될 내용. 예, 그리고 제가 내용을 여러 번 보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목적이 뭘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왜 금융당국이 이 이야기를 이 시점에 꺼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게 좀 봤고, 나름의 개인적인 좀, 결론이 좀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그 결론을 가지고 이제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까 해서 예, 급하게 영상을 만듭니다. 아, 그리고 그, 그 주말에 이제 마리님 멤버십 가입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예, 거의 진짜 후원 형식이잖아요. 멤버십은 저희 멤버십은 그렇기 때문에 가입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영상 만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만들어 보았습니다. 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불안한 증시에 언급되는 증시 안정펀드 하락장속에서 구원투수 될까? 예. 증시 안정펀드로 인해서 주가가 오를 것인가? 예, 오늘 뭐 주식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와 관련이 있나? 이런 생각도 좀 하실 것 같아서 이 내용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요. 금융당국이 증권시장 안정펀드, 증안펀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예. 자, 얘기를 꺼낸 거예요, 지금. 하겠다가 아니고, 할 수도 있다. 이 얘기한 거예요. 시점을 보셔야 돼요. 7월 15일이요. 지난주 금요일이네요. 예, 7월 15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 이걸 생각해야 돼요. 왜 얘네들이 지난주 말에 이 얘기를 꺼냈나? 라고 저는 고민을 해봤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이거 주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식은 빠진 지 좀 됐잖아요. 예, 바닥 다지기 하고 있는 지 꽤 됐기 때문에 주식은 아니고 얘네들이 지금 이 얘기를 꺼내는 가장 큰 원인은 뭘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이거를 답을 탁 얘기해 주시면 여러분은 뭐 둘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식견이 높으신 분이든지 아니면 제 영상을 계속 보면서 따라오신 분이든지. 예. 최근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예요? 한국 경제에 있어서. 예, 정답은 환율이에요. 저는 일단 여기서 답을 찾았어요. 예. 이 이야기를 꺼낸 시점이 우연히도 한국 환율이, 그러니까 달러 환율이 1300을 넘어가면서 굉장히 불안한 상황의 이야기가 나온 내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 외환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일단 결론을 짓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환율이 너무 높이 올라가니까 그것 때문에 이 얘기를 꺼낸 것이다. 예. 라고 정리를 하고 뒤에 거 읽어볼게요. 증안펀드의 투입 시기와 규모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자, 여기서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사실은. 어, 증안펀드의 투입 시기, 그러니까 언제, 그 다음에 규모,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이게 핵심 포인트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언제, 우리 이거 활용한다라고 얘기하는 그 시점이 언제냐. 그때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좀 반응을 보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식의 반응이 나올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이 뉴스가 딱 나왔어. 그랬을 때 딱 내용 보면서 이때가 이제 올라갈 타이밍인가? 아니면 하락이 멈추는 타이밍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를 어떤 방식으로 따라갈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얘기는 꺼냈어. 근데 실제로 이제 언제 실시를 할 거냐,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할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계속 이탈하며 약세장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에서도 증안펀드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자, 기사에서 얘기 다 있습니다. 누구?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계속 이탈하며 답 알려줬죠? 뭐라고 알려줬어요? 지금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뭐 때문이다? 외국인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이탈하기 때문이다. 뭐가 걱정이 된다? 외환 유출이 걱정이 된다. 결국 뭐가 걱정된다? 환율이 더 올라갈 것이 걱정된다. 제가 외환 관련된 자료는 최근에 올린 자료 있거든요.
예, 보시면 이제 외환 보유고가 많이 줄었어요. 예, 외환 보유고 많이 줄었고 지금 1330선이 제가 생각하는 다음 고점이거든요. 이 고점 거의 가까이 가 있는 상태예요, 지금. 오늘은 좀 빠졌을 것 같아요. 주가가 올랐으니까. 그래서 그 시점이 절묘하게 딱 얘기 나온 시점이 외환이 1330선을 향해서 가고 있을 타이밍이었고, 두 번째는 외국인이 빠져나가고 있고 외환 보유고가 줄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온 내용이 외국인이 이탈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왜 하느냐,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뭐다? 환율 때문이에요. 결론이 이렇게 나오더라고. 환율이 더 이상 올라가는 걸 막아야겠다고 생각한 거야. 왜? 그렇지 않으면 외환 보유가 계속 줄어들 것이고, 계속 뭐 방어를 해야 되니까 이건 굉장히 위험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외환 당국에서도 이걸 보고 있으니까 야, 이거 위험하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빠르게 한미 스와프, 외환 스와프를 해라. 안 되면 일본이라도 해야 된다. 정 안 되면 캐나다라도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굉장히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는 환율이에요. 예, 환율을 굉장히 위험하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는 시점이 지난 주말에 1330을 향해서 가고 있던 시점.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외국인이 계속 이탈.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분명히 뭐다? 환율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이걸 막기 위해서 뭐 하겠다? 한국 주식시장에 돈을 넣을 수도 있다. 언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다. 라고 해서 이제 외국인들이 나가는 걸 좀 막아보겠다는 거예요. 일단 구두 발언이 들어간 거죠. 실시하기 전에.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환율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얘기가 나온 이유는 개인 투자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다? 환율이 급속도로 올라가는 걸 막아야겠다라고 해서 안전장치를 하나 걸어놓은 거예요. 야, 니네 나가지 마. 우리가 주식은 어떻게 방어해 줄게. 이 얘기한 거예요, 지금 외국인들한테. 우리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잘못 생각하면 개인 투자가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뭐다? 외국인들 나가지 말라고 이렇게 제스처를 보낸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본질을 잘 봐야 앞으로 얘네들이 어떤 정책을 펼지를 대충 감을 잡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거잖아요. 주가가 떨어지면 방어할 것이다. 아니라는 거죠. 자, 이 정책이 실제로 실시되는 시점은 언제다? 환율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환율이 1330선을 깨고 올라가서 불안해지면 그때 가서 이 얘기를 시작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주가 지수를 보고 있을 게 아니라 환율을 보고 있으면 얘네가 언제 이 얘기를 꺼낼지를 알 수 있대. 답은 언제는 뭐다? 환율이요. 제가 볼 때는 1330선이요. 1330선을 깨고 넘어갈 경우에 이 얘기가 다시 나올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일단 저의 개인적인 비유예요. 읽어보니까 그 내용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요. 1990년 5월 시장 폭락 대응 방안으로 처음 등장한 거 뭐야? 시장 폭락 대응 방안으로. 너무 떨어진다는 얘기야. 너무 떨어지니까 이거는 주식 방어를 위해서 쓴 것 같아요. 즉, 증시가 폭락하자 증한기금이 투입되었는데 증한기금이 대규모 보세요. 깡통 계좌 매물을 동시효과로 일괄 매수하며 주가 폭락을 막았다. 1990년도에 했던 증한기금은 목적이 뭐였다? 주가 방어가 목적이었다는 얘기예요. 외국인이 나가는 걸 막으려고 했던 게 아니고 주가 방어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뭘 사들였냐면 깡통 계좌. 반대 매매 나오는 깡통 계좌들이 시장에 나오는 걸 다 받아줬다는 얘기예요. 추가적인 하락이 안 나오게. 그래서 주식을 방어했던 게 1990년대, 90년에 했던 게 주가 방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가 다르다?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2003년 신용카드 대출 부실 사태, 2008년 리먼 브라더스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발 금융위기까지 총 3차례로 조성됐다. 위기가 올 때마다 이걸 조성해서 썼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번에 주가가 떨어지면이 아니고 다시 뭐라고? 환율이 너무 올라가면 이걸 다시 할 수 있다라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이걸 할 게 아니고, 이걸 할 게 아니고 뭘 해야 돼? 외환 스와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야. 그거면은 해결이 될 문제인데 그게 해결을 못 하고 있는 거야. 그게 해결이 돼요. 그게 핵심이고 만약에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이거로라도 어떻게 막아보겠다. 그럼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되는 이렇게 방음막을 이렇게 제대로 된 걸 하나를 쳐야 되는데, 방음막을 만약에 못 칠 경우에 뭘 하겠다? 우산이라도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해되시죠? 만약에 이게 외환 스와프가 만약에 체결이 되면 필요 없어요, 이거. 외국인들 안 나간다고. 어. 그래서 이게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이거를 같이 걸어놓은 안전장치가 아닌가. 우산 정도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뭐 방음막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우산 정도? 피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비를 피할 수 있는. 하지만 좀 젖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자, 그래서 2020년 3월 코스피 지수가 1400선까지 내려앉자 금융당국에서는 대규모 증한 자금을 계획했고 10조 원이 넘는 자금이 조성됐다. 김 원장이 언급한 증한펀드는 이때 조성된 10조 원 규모의 3차 증한펀드다. 10조 원이란 얘기예요. 금액이 얼마? 10조 원. 이렇게 모였다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쓸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여기 나오죠? 증한펀드 90년대. 레버리지 투자. 그러니까 빚져서 투자하신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질 것 같으니까 뭐 했다? 주식을 직접적으로 받아줬다는 얘기예요. 주식 매수를 했다는 얘기고, 경기 둔화. 조금 느낌이 지금 상황과 좀 비슷한 느낌이기는 하거든요. 좀 그렇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목적이 정확하게 위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외국인이 이탈하는 걸 막아야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2003년 신용카드 대출 부실 사태, 신용카드 사태 기억하세요? 2008년 리먼 브라더스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죠. 요때 만들어진 10조예요. 이 10조를 이제 한번 써볼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왜? 외국인들이 나가니까. 얘들아, 우리 이거 있어서 방어할 수 있어? 우리 방어할게. 그러니까 니네 나가는 거 조금 참아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요. 당초 3차 증한펀드는 증시가 회복될 때까지 한시적 운영을 원칙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모아서 쓰겠다라고 얘기했는 거죠. 개별 종목 주가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시장 대표 지수 상품에 투자하도록 설계됐다. 자, 그래서요, 일단 3차 증한펀드가 만들어진 목적이, 어떻게 쓰기로 했냐면, 지수 상품에 투자한다. 지수 상품이라는 얘기는 코스피 200이겠죠. 코스피 200 지수 상품에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저는 이 방법이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개별 주식을 사주는 거는 효율성이 좀 떨어져요. 어떤 주식은 사고 어떤 주식은 사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이제 너무 많이 출렁일 수 있어. 주식마다 너무나 다르다는 거지. 근데 지수를 가지고 방어를 한다. 지수에다 자금이 들어간다 그러면 작은 돈으로 뭐 할 수 있냐면 이렇게 시장을 원하는 방향으로 조금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인 방법이다. 그리고 이번에도 아마도 제 생각에는 코스피 200 이쪽에서 손을 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코스피 200을 손을 댄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우량 그 대형주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LG전자 뭐 이런 애들 위주로 이제 코스피 200이 움직이면 걔네들이 따라 움직여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나 대형주들이 움직이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거든요. 외국인들이 생각할 때 뭐야? 지수 상품에 투자할 거니까 지수에 구성하고 있는, 가장 많이 구성하고 있는 게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주, 그 다음에 대형주, 그리고 고배당주라고 하는 지주사들, 뭐 이런 애들 위주로 지금 대형 그룹사 위주로 지금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지수가 대부분이 걔네들이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방법은 뭐다? 어떻게는 지수다. 코스피 200이겠죠? 코스피 200. 코스피 200으로 갈 거고, 이게 실질적으로 바로 영향을 받는 거는 뭐다? 대형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전이나 이런 것들. 이쪽으로 아마 자금이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코스피 200이 움직여, 그 다음에 누가 움직여? 삼성전자가 움직여, SK하이닉스가 움직여. 그리고 나면 이제 이게 왜 작은 금액으로 효과를 볼 수 있냐면, 얘네들 대형주가 움직이면 그 다음에는 누가 움직이냐면 중소형주가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효율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를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말이 이렇게 여러 마리가 있는데 우두머리를 이렇게 끌어당기면 나머지 애들도 쭉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방법은 제가 볼 때 나쁜 방법은 아니다. 괜찮다. 예. 그래서 지금 지수 상품에 투자하도록 설계했다. 예. 이건 맞는 거예요. 이거는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이 들고, 증환펀드 조성 이후 국내 증시가 급격히 반등하면서 펀드 금액은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이 금액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 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금리 인하 카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반등을 시작했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는 얘기는 했지만 쓰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증환펀드 가동이 발표됐던 2020년 3월 14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8.6% 급등했다. 뉴스가 나오면 급등을 한다는 거예요. 다음 날인 25일에도 5.8%, 5.89% 상승했다. 예. 그래서 이 뉴스를 다들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 뉴스가 나오면 뭐 한다? 반등을 시작한다. 실제로 가동된다라고 발표되면. 그래서 이렇게 올라버리니까 실제로 이 기금이 들어갈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구두 개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증환펀드라는 거는 국가가 주식시장에 어떻게 하겠다?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는 걸 방어하겠다. 아까 얘기했듯이 개별 주식보다는 제가 볼 때는 코스피 200 쪽에 지수 상품 쪽으로 투자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 걔네들을 제일 앞에 애들을 끌어당기면 뒤에 애들은 쭉 따라오기 때문에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부가 실제로 증환펀드를 집행한다면 국내 증시가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그러겠죠. 예, 일단 기대감은 있는 거죠. 3차 증환펀드는 역대 최대 금액으로 조성된 만큼 실제 집행이 이루어진다면 그 효과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평가했다. 금액이 크니까 과거보다. 예. 근데 이게 일시적일 수도 있어요. 예, 제가 미리 얘기하지만 이게 대세 상승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이게 다시 조금은 반등했다가 다시 경제 상황에 맞게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번에 큰 금액을 집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네. 자, 여기서 답이 하나 나왔어요. 한 번에 큰 금액이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뭐 한다? 나눠서 들어갈 것이다. 언제? 언제? 이제 얘기가 거의 다 나온 거예요. 언제? 환율이요. 환율이 위험 수위를 넘어가면 그때부터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들어가고 다시 내려오면 좀 기다렸다가 다시 올라가면 또 들어갔다가, 이런 식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저는 기사에서 읽혀지는 거예요. 자, 단기적인 측면에서 불안 심리 완화 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 그쵸? 우리가 이거 보고 있으면서 그래, 외국인 나가는 거 막을 수도 있고 증시도 좀 방어해 줄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주식이 상승한 이유는 금요일날 미국 주식 많이 올랐어요. 미국 주식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증환펀드보다는 뭐에 가까워? 미국 주식이 일단 많이 올랐고, 그래서 좀 그 햇살이 비친 거죠. 햇살이 비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발표 후 20일 거래일 평균 수익률은 2.6%로 상승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2.6%로 상승 전환. 그러니까 마이너스에서 상승으로 꺾였다. 바뀌었다. 얘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 센터장은 1990년 사례는 기금 발표 100거래일 이후 마이너스 22.9%로 하락했고 이후에도 하락세를 지속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펀더멘탈, 그러니까 경제 사정이 안 좋으면 이걸 쓰더라도 어떻게 된다? 계속 내려갈 수도 있다. 경제가 우선이다라는 얘기. 일시적으로 효과를 봐서 그 효과가 타이밍에 맞게 잘 이제 경제 상황하고 잘 물려서 돌아가면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 나와서 상승 추세로 바뀔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쓴다고 해서 추세가 바뀌느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야.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나올 거야. 하지만 경제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얘가 상승으로 바뀌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경제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 더 내려갈 수도 있다. 그래서 무조건 이 약이 무조건 만병통치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일단 단기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 사정을 잘 보셔야 된다. 추세 반전이라고 판단하면 큰일 날 수도 있다.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보는 거는 어떻게 쓰느냐는 어디에 달려있다? 외환에 달려있다. 예, 외환이 위험 수위로 가면 또 얘기하겠죠. 그러다 실제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안 먹히면, 말로 해서 안 먹히면 그 다음에 실제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환율에 이상이 없다면 안 쓴다. 안타깝지만 예, 우리 투자자들이 원하는 그런 그림은 안 나올 수도 있다. 얘네들이 보고 있는 거는 뭐다? 주가 지수가 아니고 뭐다? 환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포인트를 잘 맞추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사실상 증시 반등의 원동력은 펀더멘탈 회복이다. 펀더멘탈이 좋아져야 결국은 상승으로, 대세 상승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정 부분 방어하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으나 증시 상승 유도 그 이상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떨어지는 것을 이렇게는 바꿔놓을 수 있지만 이렇게 가는 거는 뭐다? 이거는 경제 상황이다. 펀더멘탈에 달려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뉴스가 나오면 뭐 할 수 있어? 단기적으로 상승은 할 수 있다. 하지만 계속 올라갈지 여부는 뭘 봐라? 경제 상황을 봐라. 그리고 미국의 어떤 정책 변화를 봐야 한다. 이게 정답이에요. 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대만은 12일 현지 시간 긴급회의를 열고 국가안정기금 대만 증시에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21조, 22조네요. 예. 실제 투입될 자금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예. 쓰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얼마를 썼는지 알 수 없다. 그리고 어떻게 쓸 건지도 알 수 없다. 일단 구두 개입보다는 좀 더 강한 개입이 나온 거예요. 대만에서는. 실제로 우리 쓰겠다라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한국보다 좀 강한, 얘네가 어떻게 보면, 예, 땡큐였던 거죠. 반도체주가 이제 이 얘기 나오면서 반등이 시작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게 우리에게는 좋았던 뉴스. 예, 우리가 안 했지만 얘가 해줌으로 인해서 좀 좋아졌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만은 장중 3%대까지 상승했다. 예, 이렇게 내용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정리해야죠. 결론. 증시 안정기금, 증안기금. 왜? 왜? 답 나왔어요. 정리할게요. 왜 한다? 환율 방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외국인이 빠져나가는 걸 막겠다. 환율을 방어하겠다. 환율이 위험하다. 1330원 넘어가면 불안하다. 예, 제가 외환 분석한 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1330원 거의 가까이 가니까 이게 탁 나오잖아요, 지금. 그리고 환율 방어는 이걸로 할 게 아니라고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비행기 타셔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업화 하셔야 돼요. 그게 뭐가 돼? 방어막이 돼요. 이 방어막을 안 친 상태에서 이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방어막이 아닌 뭐 우산을 들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게 이해되실 것 같아요. 환율 방어를 하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다? 한미 통화 스와프, 한일 통화 스와프 이걸 빨리 진행을 해야 돼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예, 빨리 진행을 해야 되고 이걸로 막지 못하면 뭘로 막겠다? 이걸로라도 막겠다. 우산이라도 쓰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우산이라는 게 뭐야? 약한 비에는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 근데 강한 비바람이 불면 어떻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우산을 딱 썼을 때는 안정감이 찾아올 수 있어. 하지만 너무 강한 비바람이 불면 이 우산은 날아간다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비유가 괜찮았어요? 이 내용이 나온 이유가 뭐 때문이다? 환율 방어 때문이다. 라고 저는 정리를 내리겠습니다. 예, 금융당국이잖아요. 예, 금융사가 증권회사가 아니잖아요, 이분이.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부분보다는 어디에도 관심이 많아? 금융 안정에 더 관심이 많은 분이에요. 위험해 보이는 게 뭐다? 환율이다. 이걸 막기 위해서 뭐 해야 돼? 외국인 나가는 걸 막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뭐? 주가를 방어해 줘야 돼. 그래서 정부가 뭐 하겠다? 개입을 하겠다.
들어가서 주가 안정을 해줄 테니까 외국인들한테 뭐라고? 야, 니네 나가지 말고 좀 있어봐. 괜찮아질 거야. 우리가 방어해 볼게. 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언제 할 거냐? 여기에 대한 답도 어느 정도 찾은 것 같아요. 언제? 환율이 1330원이 넘어가면, 불안해지면 그때 가서 실질적인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오늘은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오늘 좀 떨어졌으니까 이 얘기가 쏙 들어가겠죠. 예, 그래서 1330원이 넘어가면 그때 가서 방어를 할다.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조금씩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들어가겠다라고 분명히 뒤에 나와 있어요. 그 얘기 뭐다? 환율이 올라갈 때마다 우산을 쓰겠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게 언제 얘기가 다시 나올 거냐에 대한 정답은 제가 보기에는 환율이 1330원을 깨고 넘어가서 불안하다 라는 얘기가 나올 때 이 얘기가 본격적으로 다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나서 1330원 밑으로 떨어지면 다시 뭐 한다? 또 조용하겠죠. 안 들어가겠죠. 그리고 다시 또 위험해지면 또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환율 방어를 위해서 제가 볼 때 이 자금을 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우리가 기대하는 거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고, 어떻게? 뒤에 나온 내용이요. 직접적으로 주식에 투자를 한다.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효율이 좀 떨어져요.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수 쪽으로 투자를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코스피 200에 아마 들어가겠죠. 코스피 200에 들어가서 걔네들을 이제 끌어올리면 어떻게 돼? 대형주들이 따라오겠죠. 대형주들이 따라오면 나머지 코스피 지수가 오르면서 나머지 중소형주가 쭉 따라와요. 코스닥까지.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뭐다? 지수 쪽에 들어가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이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현명한 판단이다. 그래서 방법은 어떻게 한다? 지수다. 코스피 지수, 코스피 200 지수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정리 잘했죠. 저도 뉴스 보면서 이제 막연하게 알고 있던 것을 확실히 그 영상을 만들면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뉴스를 좀 이렇게 꼼꼼하게 좀 보세요. 꼼꼼하게 보시면서 이제 이 내용은 이 내용이구나. 핵심을 잘 끄집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결론. 자, 증안펀드 왜 만들었다? 왜? 환율 방어를 위해서 만들었다. 나온 시점도 일치한다. 그리고 환율 방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외환 스와프다. 제가 환율 올린 거 꼭 보세요. 안 보신 분은. 그런데 만약에 스와프가 안 될 경우에 뭐가? 방어막은 없지만 우산은 써야겠다. 일단 비바람은 좀 피해 가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나온 이 얘기가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환율 방어는 언제냐? 1280원이 원래 방어선이었어요. 이거 깨졌고 1330원이 그 다음 방어선이거든요. 이거 깨지면 1400원 넘어가요. 불안한 거예요. 이게 불안한 거예요. 외환 보유고 1330원 넘어가면 외환 당국에서 개입이 또 들어올 거거든요. 그럼 총알을 써야 돼요. 방어하기 위해서. 그러면 외환 보유고 계속 줄어들어요. 큰일 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방어도 하고 이제 주식 쪽에서도 방어해서 외국인들이 안 나가도록 어떻게든 한번 막아보겠다. 우산을 씌워보겠다라는 얘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언제 할 거냐? 제가 보기에는 환율이 1330원을 뚫고 강하게 올라가면 다시 들어올 거예요. 이 얘기가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시점도 제가 알려드렸어요. 주가 지수를 볼 게 아니고 뭘 봐라? 환율을 보고 있으면 얘네가 언제 얘기를 꺼낼지 알 수 있다. 그리고 어떻게 할 거다? 지수 선물을 이용해 코스피 200을 이용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가장 높다. 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고 통제가 가능한 방법이에요. 작은 금액으로도 움직일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할 거다?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1330선 환율이 강하게 깨고 올라갈 때마다 들어가서 끌어내릴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환율 방어도 하고 뭐도 하겠다. 주식 방어도 한다. 그런데 이 내용이 나오면 주가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어떻게? 단기적으로. 우산을 일단 썼잖아요. 비는 피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그 반등이 추세 상승으로 바뀌는 그런 반등이냐? 그거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거보다 이 뉴스가 추세 반등을 이끄는 게 아니고 누가 추세 반등을 이끈다? 미국의 정책이, 미국 연준의 정책을 잘 보셔야 돼요. 그 정책에 따라서 반등이
대세 반등으로 바뀔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반등을 해서 상승으로 간다. 이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올 수 있다. 하지만 추세가 완전히 바뀌려면은 뭐가 필요하다? 미국 연준의 정책 변화가 분명히 필요하다. 거기다 더 포커스를 맞추셔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결론은 뭐다? 우산을 쓴 거다. 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환율 방어를 위해서, 주식 방어를 위해서 우산을 썼다. 완전한 대책은 아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반등, 장기적으로는 다른 걸 더 보셔야 된다. 그리고 얘가 언제 한다? 환율을 봐라. 지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환율을 보면서 이 얘기가 다시 언제 나올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전부 정답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다? 환율 쪽에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오늘도 어떻게 내용 정리하다 보니까 또 어마어마한 걸 또 찾았네요. 예, 같이 이제 발전하는 거죠. 예, 같이 이제 저도 공부하면서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 많은 것을 보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돼요. 많은 고민을 하게 되면서 뭔가를 찾아내고, 그러면서 또 여러분은 이 영상 하나 봄으로 인해서 어떻게 또 투자의 핵심 포인트가 뭔지를 정확하게 찾아가시는 것 같아요. 예. 자, 어쨌든 괜찮았던 분석인 것 같습니다. 자, 내용 정리 깔끔하게 했고요. 예, 여기에 맞게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석은 이 정도 하고요. 긴 시간인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마리님 감사합니다. 네. 솔직히 힘이 나요. 멤버십이 뭐 이렇게 제가 대단한 서비스를 주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냥 뭐 커피 한 잔 쏩니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제 후원 개념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예, 이렇게 또 하나씩 들어오면 또 만들 맛이 나고 재미도 나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뭐 지난번 그 실시간 방송에서 그 얘기 하시던데 저보고 전업 투자 언제 하셨냐고. 진짜 여러 번 얘기하자면 저 전업 투자자 아닙니다. 네, 저 멀쩡한 본업이 있는 사람이고, 예. 그리고 제가 또 그랬더니 그 얘기 하더라고. 그럼 전업 유튜브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전업 유튜브 아닙니다. 예, 전업 유튜브 아니고요. 저 본업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고, 예. 유튜브에서 수익은 정말, 말 안 하겠습니다. 네, 그냥 뭐, 그렇습니다. 수익은 제가 한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제 6개월밖에 안 된 유튜브이기 때문에 수익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작은 금액이지만 이렇게 후원해 주시면 되게 힘나요.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 어쨌든 그래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재밌게 합니다. 재밌게 하니까 앞으로도 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분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